네, 안녕하세요. 정보 처리 기사 2022년도 1회 시험 본 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필기 시험이었고요. 오늘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1시 반부터 시작했어요. 참고로 얘기를 하면 문제는 이제 다 A형으로만 나온다고 하고요. 저는 1시 30분, 1시까지 입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자전거 타고 갔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1시 30분부터 시작해서 30분이나 기다리고, 그때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시작하는 시간까지만 가면 되고요. 시험 시간은 뭐, 대체로 한 2시간 40분 정도 주는데요. 한 2시간이 안 돼서 다 걸어 나갑니다. 걸어 나가고요. 또, 특이하게 이런 시험지를 그냥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지고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거를 가다반을 채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토요일 날 한 7시인가? 7시쯤 되니까 거기서 가지고 가다반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또 OMR 카드를 써요. 컴퓨터 정보 처리 기사니까 당연히 컴퓨터 앞에서 제가 다른 OMR로 하지 않고 그냥 PC 앞에서 다 될 줄 알았는데 OMR로 하더라고요. 되게 당황됐어요. 오랜만에 막 컴퓨터 사인펜으로 마킹을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용 사인펜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뭐 검정색만으로도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가지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괜히 불안하잖아요. 괜히 그걸로 하면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리뷰하면서 기간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기간을 어떻게 잡고 공부를 하면 좋은지, 그리고 뭐 기출을 몇 년도 거까지 공부를 하면 좋은지 기출, 그리고 또 개념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단순 암기로 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단순 암기가 유튜브에서 그냥 기출을 고지고대로 다 외우면 된다 그랬는데, 한 기출 10년치 외우면은 가능한 얘기긴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기출을 개정 후 600개만 가지고 했어요. 거의 600개만 가지고 했고, 뭐 이전 기출이 책에 보니까 한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몇 개를 좀 풀었거든요. 근데 개념 중심으로 하면 단순 암기보다 좀 더 덜 고통스럽고 할만한 것 같으니까 그 방법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뭐냐면요. 합격을 위해서 그 30일 정도를 놓고 하는 게 좋아요. 근데 30일 다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2주 정도만 하게 돼요. 이 30일 중에. 그리고 합격을 위한 기출은 몇 개를 봐야 되냐? 600개에다가 이전 기출이라고 무슨 책을 보면 뭐 신화공이라든가 수제비라든가 이런 책을 보면 이전 기출, 저는 이제 신화공으로 했는데 대부분 수제비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전 기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전 기출. 이거는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600개에다가. 근데 출제 예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풀면 좋지만 이것까지는 다 못 풀겠더라고요. 이건 안 풀었어요. 출제 예상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놔가지고 풀기가 힘드니까 그것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합격을 위한 방법은 사실은 개념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기출을 많이 안 풀잖아요. 기출을 많이 안 풀고 실제적으로 2주만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중심으로 안 하면은 이번에 저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저도 개념 중심으로 했지만 그래도 저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꼭 그냥 개념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는 다 개념 중심이라고 해서 개념만 다 잡고 가는 건 아니고요. 개념 30% 정도,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30% 정도, 단순 암기가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단순 암기는 기계적인 암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정말 암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뭐 법령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뭐 방법이 없어요. 뭐 무슨 ISO 어쩌고저쩌고 119 막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런 거는 그냥 방법이 없더라고요. 외워야지. 그러면 제가 떨어진 줄 알고 정말 엄청 힐겁했거든요. 왜냐면
네 번째 과목이 프로그래밍 언어고 다섯 번째 과목이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인데 얘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얘를 보고서 45점을 보고 떨어졌네 이번에. 좀 그랬는데 합격 기준이 평균이 60점이고요. 꽈락이 40점이더라고요. 다행히. 이렇게 해서 평균이 75가 돼가지고 겨우겨우 붙었어요. 기사 시험인데 이 정도 공부하고 붙으면 그래도 되게 땡큐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가채점인데 토요일 날 1시 30분에 시험 보고 이게 한 2시 40분 정도 더 하니까는 한 16시에 끝났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만 이제 금방 나갔죠. 한 2시 45분쯤부터는 그냥 다 나갈 수 있게 해주니까 그냥 나갔죠. 4시에 끝났는데 실제로 가채점이 7시에 올라왔어요. 가 정답이. 풀어보면서 엄청 힙겁했죠. 45점이 이제 꽈락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OMR 마킹만 실수 안 했으면 이제 합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공부를 해보다 보면 알겠지만, 자, 정답이 제가 2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가령 3번에 2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3번에 2번이 정답인 걸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내가 손으로는 뭘 쓰고 있냐면 3번에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 이렇게 되면 되게 억울하지만 이것마저도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하셔야 돼요. 3번에 2번이 답인데 눈으로 3번에 2번이 답이야 가면서 체크를 어디에 해요? 3번에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요.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이거 기출 600개 기준으로 그리고 이전 기출 제가 한 100개나 200개 풀었다고 이전 기출 100개나 200개 이거 책에 나온 거 몇 년도 건지도 모르지만 이제 책을 사면은 그 책에서 관련 기출이라고 그래서 몇 년 개정 전 거 문제를 몇 개 뽑아주는데 이게 여기서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토탈 그래도 한 800개, 1000개 정도, 1000개에 가까운 문제를 풀었지만 여기서 전혀 안 나왔어요.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는 여기 최근 기출 문제에서 절대 안 나왔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코딩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어요. 저는 파이썬하고 C#하고 C++하고 자바하고 또 이제 사실은 이거 잘 모르시겠지만 고라는 언어가 있어요. 구글에서 만든 언어. 요걸 다 코딩을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그냥 간단한 앱도 만들 줄 알아요. 근데 그런데 C 관련된 문제 이번에 나온 거에서 포인터 개념을 기존 거보다 그냥 살짝 꽈어요. 한 번, 두 번, 한 두세 번 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부족해서이겠지만 프로그래밍 언어 제가 보기로는 이제 코딩 문제가 8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8개 다 찍어가지고 2개 맞았어요. 2개 맞은 게 다행이에요. 이거 2개 틀렸으면 얼마나 힙갑했겠어요. 그래서 한 25% 수준으로 다 찍었는데 어떻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풀 때는 기출 600개 포함 책에서 추천해준 이전 기출 문제, 관련된 이전 기출 문제 한 100개, 200개에서는 그냥 보면은 다 풀었었어요. 그 문제는.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글쎄요. 기출 10년치를 풀어봤으면 거기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600개 푼 거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코딩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앞으로는 나오나 보다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될 수 있고요.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이런 거는 지엽적인 것 같기도 하고 최근 600개 기출에서는 절대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상식을 좀 더 많이 늘려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개념 중심으로 하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경우에 그나마 붙을 수 있는 여력이 됐던 것 같아요. 개념 중심으로 언어가 실제로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기출에서도 많이 나오고 해서 무난하게 점수가 이렇게 나와서 겨우겨우 합격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부 기간을 30일로 잡는 이유는 개념이 좀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실제로는 30일이지만 2주 정도밖에 공부를 못했어요. 왜냐면
피곤해서 못했다던가, 뭐 학생들은 수업을 들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못하게 되거나, 그래서 뭐 한 3, 4일이 훅 가요. 그냥 뭐 야근하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이제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방법은 개념 중심으로 할 건데 어떻게 하는지 좀 기출문제를 전체적으로 풀이를 해보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 기출문제 전체 풀이는 아마 다음번에 더 요청이 있으면 할 거긴 하지만, 그 중요한 거 몇 개만 제가 그래도 얘기를 해놓고 갈게요. 자, 중요한 거 몇 개만. 조금 더 심층적으로 풀이를 해보면요. 2022년 1회 필기 난이도에서 보면요. 600문제 기준으로 기존에 개정이 됐잖아요. 정보 처리가. 20년부터 21년, 이거 21년인데. 그래서, 년마다 3회를 치렀고, 1회에 100문제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에 300문제가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2년 동안 600문제가 쌓였는데, 이 600문제보다 1, 2, 3번 과목은 비슷했어요. 비슷하거나 쉬웠어요. 비슷하거나 쉬웠고 거의 기출에서 나왔어요. 근데 네 번째 과목, 다섯 번째 과목은 상당히 매우 어려워졌고 개념적으로 공부한 게 그나마 합격에 도움이 됐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프로그래밍 언어 쪽은 코딩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상승했고, 이번에 2022년도 1회 필기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더 이상 코딩 문제로 틀리지는 않을 정도로 난이도가 있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정도를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는 정말로 지엽적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엽적인 문제가 많았고 기출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기출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개정은 600문제 기준으로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 같고, 일부 이전 문제를 풀었는데도 거기서는 안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딱 개정 전 기출 문제를 푸는 게 딱 600개 문제가 나오고요. 점수가 이렇게 거의 100점에 가깝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다 100점인데 제가 일부러 틀린 게 몇 개 있어요. 일부러 틀린 이유는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간 게, 확실히 안 간 문제가 몇 개 있어서 일부러 한 번 더 보려고. 그래서 마지막에 틀린 문제로만 다시 한번 공부를 한 거예요. 이거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CBT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CBT에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면 600개만으로도 된다. 그러나 개념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거지 단순 암기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진짜 합격을 위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진짜 합격은 기간하고 기출문제 풀이 요령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실제로 2주 합격했다, 1주 만에 합격했다, 3일 만에 합격했다. 이거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10년 기출을 풀었다, 2년 기출만으로 충분하다.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아요. 30일 기준으로 준비를 하셔요. 한 달 기준으로. 그래서 D30부터 밑으로 카운트를 해나가세요. D 매일매일. 그래야지 며칠 그냥 쑥 가는, 그냥 안 해도 막 3, 5일, 4일, 5일 막 그냥 훅훅 지나가거든요. 4일, 5일 훅훅 지나가요. 그러니까 꼭 이 카운팅을 하시는 게, 달력에다가 종이 달력이든 눈에 보이는 데다가 이거 카운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2년 기출 600문제 기준으로 공부를 하되 개념을 최대한 많이 획득하려고 하고 정답을 외우려고 하진 않았어요. 개념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연습을 하니까 네 번째 정도 하니까 지겨울 정도로 그냥 머릿속에서 계산이 다 돼서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아까 전에 네 번째 과목, 다섯 번째 과목은 기출을 해서 안 나왔기 때문에, 저게 개념이라는 게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만큼 100%를 다 알겠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문제가 나왔으면 이 문제만 밑으로 쭉 파고들어서 한 20, 30% 정도 이해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접근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왜 30일이냐면요. 실제로는 2주밖에 안 되지만 공부기간은 중간에 아플 수 있어요. 코로나잖아요. 그리고 피곤하기도 해요. 학생은 수업 듣느라고 피곤하고 직장인은 일하느라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 번아웃 되면 그냥 하기 싫어서 못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업무가 저는 이제 3월 달에 좀 많은, 2월부터 3월이 많은 기도 해가지고
실제로 못했어요. 막 한 3일 그냥 훅 지나가더라고요. 눈 떠보니까 3일 지났어요. 업무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뭐 이제 좀 어른들이 되면은 경조사가 생기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CBT로 보다가 이제 문제를 사독을 하면서 이제 뭐 동그라미 치고 뭐 이거 별 치고 이런 공부법이 있거든요. 이런 공부법으로 하다가 중간에 살짝 삽질을 했어요. 왜냐면 또 책에서 보면은 출제 예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문제까지는 제가 안 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출제 예상을 모르고 처음에 몇 개 풀면서 내가 이거 왜 풀고 있지? 출제 예상은 안 풀어도 돼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출제 예상은 빼고 이제 지금 필기 얘기하는 겁니다. 실기에서는 실기는 저는 아직 안 봤지만 실기는 출제 예상도 다 봐야 된다고 굉장히 좀 빡세게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일이고 실제로 공부한 날은 뭐 이런저런 날 그냥 과감하게 쉬었기 때문에 2주 정도로 보고요. 하루에 몇 시간이냐? 사회독이다. 하루에 몇 시간이 준 게 아니라 사회독, 개념 중심으로 이해가 될 정도로 해라. 근데 이해가 100%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문제도 있습니다. 뭐 잘 안 보여, 문제가 이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저만의 문제니까.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자, 항상 나오는 시험 문제 쉽게 암기하는 방법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UML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개념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그 모델링 언어인데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모델을 이제 어떤 뭐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라 했을 때 이제 실제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모델 그냥 쬐끄만 미니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 자동차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미리 굴려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만든다는 뜻으로 모델링 언어라고 해요. 모델링 랭귀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컴퓨터 과학에서는 이런 모델링 언어를 가지고서 실제 문제를 한번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근데 이거 사실 암기 문제예요. 암기 문제인데 잘 암기가 안 돼요. 모델링 언어에는요, 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동적인 거는 아무래도 움직이니까 행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적인 부분은 뭐죠? 그 좀 약간 가만히 있으니까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로 언어를 나누는데요. 이 모델링 언어를 나누는데 이 정적인 데는 클, 배, 복. 근데 이렇게 그냥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헤어져요. 클, 배, 복, 컴, 객.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얘를 클페복, 컴페백 이렇게 하면 안 헤어지고요. 이게 예전에 클롬이라는 연예인들이 하는 그 보이밴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베이비복스라는 여자 걸스 밴드가 있었어요. 그 연예인들이 우리 지금 BTS처럼 이런 밴드가 BTS처럼 이런 그 연예인 가수 그룹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컴퓨터를 엄청 패요. 컴퓨터를 엄청 패니까 컴퓨터가 객 하고 죽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연예인들이 왜 멀쩡한 컴퓨터를 막 두들겨 패겠어요. 근데 그냥 외우려고 말도 안 되지만 했더니 외워져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막 붙잡고 외우는 게 아니고요. 기출 문제를 풀 때는 전혀 개념을 한다고 해서 개념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출 문제를 보면서 그 기출 문제의 개념을 잡는 거예요. 이 UML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써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쓰고 시작하면 그 문제는 가져가는 거예요. 풀려요. 보세요. 이건 클래스라는 거거든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고요. 배는 배치 다이어그램이고, 목은 복합체고요. 컴은 컴포넌트고요. 펜은 패키지고요. 객은 객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 처리 같은 경우는 영어를 좀 같이 하면 좋은데 이거 클래스라고 하고요. 뭐 이렇게 배치는 deployment, 목은 이제 composite이라고 하고, com은 component 그냥 하면 되고요. 패키지, 객체는 이제 object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적인 쪽은 어떻게 외우냐면요. 동적인 거는 예전에 보면은 안상태라는 그 개그맨이 있었어요. 안상태가요. 개그맨인데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상을 타요. 상을 타는데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시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상태 다이어그램, 활동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안 상태가 아니고 유 상태군요. 왜냐면 유스 케이스거든요. 하도 외우다 보면은 이렇게 틀린 거를 바로 잡을 수도 있어요. 유스 케이스, 저기 유재석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상은요, C는 이제 타는 타이밍이고요. 상은 상호작용할 때 상호고요. 커는 커뮤니케이션이고요. C는 시퀀스예요. 시퀀스인데 이거는 이제 절차, 순차 뭐 이런 뜻이거든요. 시퀀스, 차례대로 시퀀스 이렇게 SEQUENC. 근데 보세요. 유 상태가 연예인 활동을 하는데 유 상태가 연예인 활동을 하는데 상을 타니까 옆에서 듣기 싫어서 시커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써놓고 가면요. 이게 UML 중에 정적인 것이 아닌 것은, 동적인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그냥 물어봐요. 그리고 조금 더 물어보면요. 이 시퀀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메시지에 관련된 얘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컴포넌트는 복합체는 컴포넌트랑 패키지를 합친 거다. 이 정도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좀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히 해줄 건데 당장 이거 외우는 걸로 그냥 문제 하나를 가져갈 수 있어요. 클베보 컴페백 유상태 활동 상타 시커. 자, 클롬이라는 그 연예인이랑 베이비복스라는 연예인들이 컴퓨터를 막 패니까 객 하고 죽었다. 그래서 UML의 정적 구조고요. 동적은 유상태가 활동을 하니까 상을 탔는데 시꺼 하고 이렇게 누군가가 좀 싫어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응집도 문제도 있어요. 이 응집도도 그냥 사실은 이제 개념적으로는 그 모듈 안에 모듈이 있으면은 그 모듈 안에 그 응집도가 높아야지 이게 효율이 좋게 잘 됐다. 뭐 그런 요 정도 얘기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면요. 기순교라고 있어요. 기순교, 절시, 논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냐면요. 이게 응집도가 얼마나 강력하냐, 약하냐,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서부터 강력하고, 여기서부터 약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외우냐면요. 기순교라는 게 옛날에 황기순이라고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그 코미디언이 이상한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게 기순교예요. 그게 기순교 왠지 무슨 절 이름 같잖아요. 그러니까 절이 여기 들어가요. 기순교가 황기순이가 만든 무슨 교인데 기순교 무슨 종교인데 절같이 생겼는데 이 절에는 그 절만의 시간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거 아세요? 근데 말도 안 돼서 외워지는 거 아세요? 절에는 그 절만의 시간이 있는데 그 절만의 시간에 그 절에서는 쌀을 먹어야 되니까 논에다가 이게 우자는 한자로 비를 의미해요. 그래서 논에다가 물을 대야 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기순교라는 종교는 그 종교의 시간에 논에다가 물을 좀 댄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있는 게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순차적 시퀀스예요. 이게 세 번째가 교환. 여기가 또 시퀀스, 여기 시퀀스가 있고 논리적이 있고 우연. 이게 기순교 절시 논우. 이 마지막이 우연. 코인시덴탈이거든요. 코인시덴탈. 이것도 이번에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그 모듈의 응집도가 가장 가장 약한 것은 코인시덴탈. 이게 있어요. 절이 절차적이에요. 이게 좀 특이한 게 시퀀스도 순차적으로 한다는 거고 절차적인 것도 프로시저럴도 절차적이라는 거거든요. 프로시저럴. 비슷한데 이게 같이 있는 게 좀 특이하긴 하지만 일단은 이런 거 외워놓기만으로 해서도 답이 돼요. 답을 하나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합도가 있거든요. 결합도는 누군가가 해놨더라고요. 내게 공부하라 하지 마세요. 제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봤잖아요. 이렇게 누군가 해놨는데요. 결합도도 강한 게 있고 여기는 약한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은 공부하라. 부는 외부 이거 금방 까먹네요. 그냥 그게 돼서 내는 내용이거든요. 컨텐츠예요. 공은 공통이에요. 이거 커먼이에요. 커먼. 외부가 있었고 제어가 있었고 그리고 쓰는 스탬프가 있었고 자는 자료가 있었어요. 예, 이렇게. 이건 내가 안 만든 거라서 그런가 왜 잘 안 읽어지네. 여하튼 여기서 내용이 나오면 컨텐츠가 나오면 얘가 제일 강한 응집도고요. 자료가 나오면 제일 약한 응집도예요. 결합도예요. 지금 결합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런 식으로 외워서 그냥 하나 가져가는 건데 결합도라는 건 뭐냐면 모듈을 만들면 이 모듈이 상당히 독립적으로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 깔끔한 그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만약에 결합도가 높다고 하면 얘를 수정하면 얘도 수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고요. 이 응집도, 모듈 내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좀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지겨울 것 같아서 DFD, GOF, 후이식, 중이식, 전이식, 객동기 이런 거는요. 나머지는 실제로 기출을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요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 제가 조금 더 기출을 개념이라고 해서 100%를 다 이해한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풀려면 배경 지식이 요만큼 있어야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요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만 그 문제가 하고 있는 거에 한 20% 30% 정도만 대략 이해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런 정도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예. 하여튼 정보처리 기사 필기 간신히 붙은 사람이 간신히 붙은 얘기를 좀 했고요. 여하튼 뭐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고 제가 했던 얘기가 같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